이번 시간은 사람에게 물렸어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은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사람에게 물리면요. 오히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상처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 인간의 구강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순화시킨다면 구강 안에 그 미생물들이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미생물은 대표적으로 호기성과 혐기성 세균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호기성이고요. 2번이 혐기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호기성에 해당하는 것들 눈에 익는 게 있습니다. 비리던스, 스트랩토코커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그리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시죠. 자, 일단은 이걸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이런 대표적인 녀석들과 그리고 나머지 혐기성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얘네들과 함께 혐기성균도 커버해주는 항생제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케넬라 코로덴스라고 하는 게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치느냐. 이 바이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오클루저널, 그러니까 이게 교합이라고 해서 이빨을요 우리가 콱 문 거 있죠. 제대로 힘을 주고 물게 되면은 피부 조직이 확 들어가겠죠. 그런 타입의 이제 물림을 얘기하는 거고, 이 클렌치드 피스트, 말 그대로 주먹을 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파이트 바이트라고 합니다. 싸울 때 주먹 쥐고 다른 사람의 그 구강 쪽을 가격하다가 이 이빨에 스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까지거나 한 그런 이제 종류의 바이트를 클렌치드 피스트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 아이케넬라 코로덴스 같은 경우는 요쪽에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클로저널 바이트에는 요 세 가지 정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클렌치드 피스트에서 얘가 이제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미생물들 중에서 이제 혐기성균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이게 다 외우고 싶다 외우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이제 2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추가됩니다. 이게 뭐죠? 장내 세균입니다. 장내 세균들이 좀 더 잘 발견되는 편이죠. 자, 2번 환자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물렸다고 이제 응급실에 오는 사람 중에서 의료인이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분들이요. 한 번씩 이제 환자분들 굉장히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이 공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을 물고 나서 이제 응급실에 간호사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입원 환자나 굉장히 이제 그 장기 입원해서 취약해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서는 장내 세균도 같이 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굳이 이제 상처가 생겼는데 혈액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물은 사람의 혈액이 없더라도 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네들이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HBV, 뭐 간염 바이러스죠. B형, C형, 그리고 이제 herpes 심플렉스 바이러스죠. 그리고 매독, 결핵, 액티도마이코시스, 요건 조금 생소하죠. 그 다음에 화상풍, 그리고 심지어는 뭐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지만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물릴 때 정말 다양한 녀석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휴먼 바이트가 생길 수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휴먼 바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종사자도 당할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한 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관계, 성폭력 등도 이 휴먼 바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손상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었는데요. 오클루저널 그리고 클렌치드 피스트,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심각한 감염을 초래할 수가 있을까요?
자, 뭔가 꽉 물었으니까 1번 같긴 한데 2번이 좀 더 심각한 감염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싸움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클렌치드 피스트, 주먹 쥐고 싸워서 발생하는 사람 물림. 일단 흔합니다. 거기다가 자, 우리가 주먹을 쥐고 다른 사람의 이빨을 쳤어요. 그때 이제 난 상처는 보통 텐넌 쪽, 이쪽에 이제 미생물이 침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염된 힘줄이나 우리 깊은 공간에 있는 관절, 근육, 뼈. 자, 이런데 이제 미생물이 접종이 됐어요. 일단 우리가 다칠 당시에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자, 이제 통증을 느끼면서 이게 손을 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신전을 할 때, 오히려 이런 오염된 힘줄이 피부 밑으로 확 들어가겠죠. 그때 추가적인 감염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요, 겉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겠죠. 콱 물었기 때문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났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로 병원에 오셔서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싸우고 나서 별로 이제 겉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진행이 됐을 때야 뭐지 왜 안 낫지 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감염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클렌치드 피스 타입의 바이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휴먼 바이트의 대부분이 싸움이라고는 했지만 그 이외에도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휴먼 바이트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의 깊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생제, 알레르기, 과거력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미생물을 커버할 때는 광범위 페니실린 계열과 특히나 현기성 균주들이요, 베타락탐에 저항하는 베타락타메이즈를 분비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베타락타메이즈에 저항하는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를 이 광범위 페니실린과 함께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그럼 우리가 대체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력은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면역 억제자, 그리고 간질환, 비장을 제거한 사람, 심지어는 마스텍토미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스텍토미가 왜 이런 이제 면역을 떨어뜨릴 수가 있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술식이 존재하겠지만 림프절을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림프절은 결국 면역기관이죠. 우리가 동측에 어떤 물림을 당했는데 이 림프절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다르겠죠. 마스텍토미와 함께 림프절이 날아간 경우는 좀 더 면역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파상풍 접종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신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어렸을 때 다 맞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부스터를 주기적으로 맞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친 거잖아요. 항상 다쳤을 때는 손상의 기전, 경과 시간, 부위나 깊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미 감염이 된 건 아닌지 감염에 대한 증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발적이 생겼다. 아니면 이미 삼출물이 생기고 있다. 아니면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런 것들 감염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뚫린 건 아닌지, 열상은 아닌지, 긁힌 건 아닌지 이런 부위를 파악해 주고요. 만약에 뚫렸으면 얼만큼 깊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많이 깊게 들어갔다면 특히나 이제 손 같은 경우는 심부에 있는 관절이나 힘줄, 그리고 신경,
뼈 쪽에 손상이 가해지진 않았는지 파악을 하고 우리가 파악한 내용을 사진이나 간단한 다이아그램으로 의료 기록에 남겨두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진찰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바이탈 사인은 물론이고요. 림프절 쪽에 염증이나 아니면 림프절이 비대가 되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주고 다른데 혹시나 이제 또 피부 병변이 있진 않은지를 같이 판단해주면 좋습니다. 일단 뭐 순환이나 또 운동 그리고 감각 등의 해당 손상 부위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도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손 같은 경우는 전문 그 수부 외상 전문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제 진찰을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줄이나 관절이나 신경이나 뭐 이런 이제 근육 등의 손상 정도를 그분께 정확하게 평가를 맡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뼈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함입된 건 아닌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처 부위가 감염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배양을 하고 또 그람 염색을 해서 적군의 정체를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농약이 생기거나 또 심한 악취가 동반이 되고 그런 삼투물이 생기고 자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제 현기성 균주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기성 균주에 대한 배양을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깊게 들어갔다, 뭐 뚫렸다, 아니면 이제 작은 열상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양 시에는 끝이 좁은 면봉을 또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바이탈 사인은 왜 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전신 감염, 특히나 이런 분들 있죠. 감염에 취약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이제 심한 전신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을 확인해야 되고 WBC는 물론이고요. 혈액 배양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는 경험적으로 좀 판단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